그림으로 보는 공자의 일생, 공자 성적도 해설. 공자 성적도는 구성에 간결함이 있고 형태는 완벽하며 색채가 화려하고 인물들의 표정과 모습이 각기 달라 생동감 있게 묘사되었습니다. 인물의 의복과 장신구, 의식도구, 소와 말의 수레, 산수와 나무 등 세부 묘사가 정밀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이야기 구조가 완성도 높게 짜여 있어 가장 초기의 연속 그림책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작품은 공자의 위대한 사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성스러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공자의 선량한 덕행과 인문적 내면을 알게 합니다. 이 책은 총 36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번째 장면은 니산에서의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 장면은 한고조가 노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다로 끝납니다. 주요 내용은 사기공자세가에서 취재하였고 공자가 논어, 맹자 등의 내용을 겸하여 참고하였습니다. 사건에 따라 그림을 그렸으며 그림에 맞는 글을 덧붙여 그림과 글이 조화를 이루며 공자의 일생 행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재 공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산에서의 기도그림. 공자의 어머니 안시안징제는 이듬해 기원전 551년 니구산에서 기도한 뒤 공자를 낳았습니다. 공자가 태어났을 때의 정수리의 모양은 니구산과 같이 가운데가 낮고 양옆이 높은 형상이어서 이름을 공구, 자를 중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린 옥서그림. 공자가 태어나기 전에 기린이 그의 집에 와서 옥서를 토해냈습니다. 거기에는 물의 본질을 아는 인물이 쇠퇴한 주나라를 이어 덕이 있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자의 어머니는 기분이 매우 이상하여 기린의 뿔에 수놓은 비단을 묶어놓고 이틀 밤을 보낸 뒤 떠났습니다. 공자의 어머니는 임신 11개월 만에 공자를 낳았습니다. 두 마리 용과 5 신성그림. 노양공 22년 기원전 551년 공자가 태어나던 날 밤 2마리의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공자를 보호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5 신선이 하늘에서 그의 집 안뜰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성자그림. 공자가 태어나기 전 안씨가 방 안에서 하늘의 음악 소리를 들었고 공중에서 하늘이 성스러운 사람의 자손을 낳도록 감응하여 화합의 음악을 내렸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과는 달랐고 그의 몸에는 49가지의 표지가 있었습니다. 제사 의례그림. 공자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공자는 어렸을 때 놀면서 고기를 담는 나무 그릇과 곡식을 담는 그릇과 같은 제사 용품을 차려놓고 제사 예절을 모방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예절에 재능이 있고 스승이 없이 독학을 했으며 많은 아이들이 그를 따라 예절을 배웠고 그의 명성은 당시 제후국에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위리 벼슬그림. 공자가 성년이 된 후 개손대부 집안의 위리 창고를 관리하는 작은 벼슬을 지냈는데 계량과 산수가 모두 공평했습니다. 이름 추권그림. 공자는 결혼하여 이듬해 아들을 낳았는데 노소공은 그에게 잉어 1마리를 하사했고 공자는 임금의 하사품을 과시하기 위해 아들의 이름을 공리, 자는 백어라고 지었는데 이는 왕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승전 벼슬그림. 공자는 젊었을 때 승전 벼슬을 지냈고 정원과 울타리를 관리했는데 공자는 열심히 일을 하여 돌보는 가축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노자에게 예를 묻는 그림. 공자와 남궁경숙은 함께 주나라에 가서 노자에게 예를 물었는데 노자가 주나라의 수장실사장서를 관리하는 관리를 지냈고 주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자는 특별히 노자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제나라에서 소학을 듣는 그림 공자가 35살 때 제나라에 가서 제나라 태사와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전설에 따르면 수님금이 지은 소학을 듣고 심취하여 3개월 동안 밥을 먹어도 고기 맛을 느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안영의 간원그림 공자가 제나라에 있을 때 제경공은 공자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물었고, 공자는 재원을 아끼라고 제안했습니다. 제경공은 매우 기뻐하여 공자에게 4개의 땅을 공자에게 봉하려 하였으나 제상 안영이 반대하여 공자는 제나라를 떠나 노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벼슬에서 물러나 학문을 닦는 그림 노정공 때 개손씨가 왕실을 침탈하고 신하들이 제사, 정벌 등 국가 정사를 장악하자 공자는 이렇게 예학이 붕괴되는 것이 못마땅하여 벼슬을 청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 시설을 닦고 예학을 정리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협곡에서 제나라와 회동한 그림 노정공 10년, 제왕과 노왕이 협곡에서 만났습니다. 제나라가 사방의 악을 연주하자 공자는 두 임금이 만나 오랑캐의 악을 연주할 수 없다고 하여 제경공이 무악을 거두도록 압박하고, 제나라가 또 궁중의 악을 연주하자 공자는 필부가 제후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하여 제경공으로 하여금 악인을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자의 지혜로 노나라는 외교에서 승리했습니다. 사과 표시로 땅을 돌려받는 그림 협곡에서 만난 후 제경공은 자신의 대신들에게 오랑캐의 도리로 과인을 가르친다, 꾸짖어 외교적으로 결례를 범하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제경공은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에 노나라를 침략해서 점령했던 운, 문양, 구음의 땅을 노나라에 돌려주었습니다. 소정묘를 죽인 그림 노정공 11년 공자는 대사구로 승진하고 재상의 직무를 대행했습니다. 공자는 당시 정치를 혼란하게 한 대부 소정묘를 주살했습니다. 공자는 3개월 동안 국가 대사에 참여하여 사람들이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고 밤에 문을 닫지 않으며 매매가 공평하고 사회 질서가 양호하여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6제사 음식으로 인해 노나라를 떠나는 그림 노나라 군주가 제나라의 계략에 빠져 여색과 음악에 빠져 국정을 게을리하였고, 제사를 지낸 후에도 예의에 따라 대신들에게 분배해 주어야 되는 제사 음식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자는 관직을 사임하고 노나라를 떠나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무의와 말그림 제나라가 공자가 정치를 맡았다는 소식을 듣고 노나라가 제나라를 병합할까 두려워하여 여서의 계책을 써서 노나라 정공에게 모래와 춤을 잘하는 무의 80명과 준마 30피를 선물로 보내 노나라 군주와 신하들이 향락에 빠져 뜻을 잃게 하려고 했습니다. 광지역 사람들이 포위를 푸는 그림 공자가 노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가고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가는 길에 광지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노나라의 양호가 광나라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고, 공자는 양호와 외모가 닮아 있었기 때문에 광지역 사람들이 공자와 그의 제자들을 포위에 5날 동안 가두었습니다. 공자는 수행원을 보내 위나라의 대부인 영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겨우 포위를 풀고 광지역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마차를 따라가는 그림일 공자가 위나라를 떠나 포 땅에 도착한 후 한 달 이상 지나 다시 위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위나라의 영공과 그의 아내가 한 마차에 타고 나들이를 가는 중에 공자는 뒤쪽 마차에 앉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마차를 따라가는 그림이 공자는 위나라 영공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색보다 도덕군자를 더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나는 미덕을 좋아하기를 여색과 같이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한 후 위나라를 떠났습니다. 20일 송인이 나무를 베는 그림 노나라 애공 3년 공자는 초나라를 떠나 송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큰 나무 아래에서 예절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송나라의 사마 환태가 공자를 죽이려 하여 그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공자에게 빨리 떠나라고 권했지만 공자는 말했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도덕을 실천할 사명을 부여했는데 환태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20이 가시나무로 만든 화살이 매를 관통한 그림 공자가 진나라에 도착하여 사성의 정자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은 후 한 마리 매가 진나라 궁중에 떨어져 죽었는데 이는 가시나무로 만든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진나라 민공이 공자에게 물어보니 공자는 이 화살은 숙신고대 국가에서 온 것입니다. 무왕이 상나라를 정복한 이후 그가 진나라에 가시나무 화살을 하사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진나라 민공은 사람을 보내 창고를 조사해 보았고 실제로 그런 화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3) 위나라에서 돌로 된 악기를 치는 그림 공자가 위나라에 가서 제자들과 경을 치는데 한 광주리를 메고 있는 사람이 문 앞을 지나가며 탄식했습니다. 경을 치는 사람은 세상을 구할 마음이 있구나. 잠시 후 그는 경세를 치는 사람이 참으로 고집이 세구나. 세상이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니 스스로 자신의 몸을 잘 가꾸며 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그의 말을 듣고 한탄하며 그대가 말한 대로 정말 할 수 없는 일이면 하지 않으면 그만이니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24) 사양에게 검은고를 배우는 그림 공자가 사양에게 검은고를 배우고 열흘 동안 곡을 바꾸지 않자 사양은 다른 곡을 배우라고 권했지만 공자는 아직 이 곡의 음률과 뜻, 작곡자의 마음을 아직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양했습니다. 이후 어느 날 공자가 연주를 하다가 문득 이 곡은 문왕과 같구나 라고 말하자 사양은 공자의 깨달음에 경탄하며 이 곡이 바로 문왕의 곡조라고 말했습니다. (25) 영공이 전쟁 진법을 묻는 그림 노해공 2년 공자가 위나라로 돌아왔을 때 위나라 영공이 공자에게 군대 진법을 물었습니다. 공자는 예의를 중요시하며 전쟁을 반대했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다고 대답했고 영공은 매우 불만스러워했습니다. 다음 날 대화 중 영공은 하늘을 나는 기러기들을 바라보며 공자를 무시했고 이에 공자는 위나라를 떠나 진나라로 떠나갔습니다. (26) 황하 앞에서 발기를 돌리는 그림 공자는 위나라에서 제대로 등용되지 않자 진나라로 가서 조간자를 만나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황하에 도착했을 때 진나라에서 현명한 대신 두명독과 순하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자는 황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군자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 상처 입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고 말하며 발기를 돌려 위나라로 돌아갔습니다. (27) 진나라에서 곡식이 끊긴 그림 노해공 6년 초나라에서 사람을 보내 공자를 초나라로 초청하였습니다. 진나라와 채나라 대부들은 초나라가 공자를 등용하면 진나라와 채나라의 위협이 될까 두려워하여 병력을 동원해 공자 일행을 광야에 가두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져 제자들이 모두 굶주리게 되었지만 공자는 여전히 실을 읊고 검은고를 타며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자공을 초나라에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여 포위를 풀 수 있었습니다. 28 자로가 나루터를 묻는 그림 공자가 진나라에서 채나라를 거쳐 섬나라에 갔다가 다시 채나라로 돌아오던 중 함께 밭을 갈고 있는 장저와 거릭이라는 은둔자를 만나 자로에게 나루터를 묻게 했습니다. 거릭은 천하가 도도한 홍수처럼 혼란한데 누가 이를 바꿀 수 있겠소? 그대는 주인을 택하여 일하는 사람 공자를 따르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을 피해 은둔하는 것이 낫지 않겠소? 라고 말한 후 쉬지 않고
일에 몰두했습니다. (29) 자서가 공자에게 봉지를 주지 않는 그림. 공자가 초나라에 도착했을 때 초나라 소왕은 공자에게 서사의 땅인 701땅을 하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초나라 대신 영윤인 자서는 공자가 현명한 제자들과 서로 돕게 되면서 땅까지 잇게 되면 장차 초나라에 불리하게 된다고 하여 소왕이 봉지를 주는 것을 철회하게 만들고 공자를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자는 위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9릉의 노래를 짓는 그림. 노해공 11년 68세의 공자는 위나라에 있었습니다. 노나라 대부 개강자가 공자를 초대하며 선물을 보냈고 공자는 노나라로 돌아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공자는 구릉의 노래를 지어 자신의 감회를 표현했습니다. (30일) 육경을 편찬하는 그림. 공자는 노나라로 돌아왔지만 중용을 받지 못했고 공자는 고대 문헌을 정리하며 설을 차례대로 정리하고 예를 전하며 시를 수정하고 악을 바로잡고 역을 배열하며 춘추를 편집했습니다. 시서야학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3천여 명의 제자를 두었고 그 중 72명이 유계에 통달했습니다. (32) 무릎 꿇고 붉은 무지개로부터 받는 그림. 공자가 저술을 마치고 북두성에 재개하고 고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붉은 무지개가 내려오더니 황옥으로 변하며 공제 명작 응법이적제. 공자가 하늘의 명을 받아 저술활동을 하며 그의 가르침이 규범이 되어 세상에 전해질 것이다 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공자는 무릎을 꿇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33) 서쪽에서 기린을 잡는 그림. 노해공 14년 봄 공자가 72세 되던 해 노나라 사람이 사냥을 하다가 이상한 짐승을 잡아 죽였습니다. 기린은 인의 상징으로 세상이 태평할 때 나타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무도한데 기린이 나와 죽었다는 사실에 나의 길은 끝났구나라고 탄식하며 노나라 역사책 춘추의 편찬을 중단했습니다. (34) 두 기둥 사이에서 꿈을 꾸는 그림. 노해공 16년 공자가 중병에 걸렸는데 병상에 누운 공자를 자공이 찾아왔습니다. 공자는 자공이 늦게 온 것을 나무라며 태산이 무너지려나 대들보가 부서지려나 지혜로운 사람이 시들어가는구나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자는 어제 밤 꿈에서 두 기둥 사이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는 은나라의 장례 제도와 매우 유사하여 자신이 죽을 때가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기원전 499년에 세상을 떠났고 향년 73세였습니다. (35) 자공이 떠나는 그림. 공자가 세상을 떠난 후 노나라 도성 북쪽 사하 강변에 묻혔습니다. 제자들은 3년간 상복을 입었고 자공은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6년간 심요를 한 후에 떠났습니다. (36) 한 고조가 공자를 제사 지내는 그림. 공자가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매년 제사 지냈습니다. 공자의 생가는 사당이 되어 그가 일생 동안 사용하던 옷, 관, 검은고, 책 등이 보존되었습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도 곡부를 지나며 돼지, 양, 소로 구성된 큰 제물로 공자를 제사 지냈습니다.